자, 지금부터 김재경 마스터와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우리 어제도 하루 종일 함께 했는데 네, 오늘도 하루 종일 네, 오늘도 하루 종일 딜사이트 TV 나오시거든요. 우리 네. 김재경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제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는데 네. 오늘은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쉼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늘 금요일장은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금요일장은 사실 주말에 어떠한 악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장에 급등을 하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없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의 조정은 그냥 아름다운 쉼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렇게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정책이 나올 것이고, 그때가 돼야지 시장의 방향성이 잡을 수가 있고요. 이번 달에 아무래도 지금 28, 29일 날 FOMC 회의가 또 올해 첫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때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트럼프 행정부 2기 20일 그리고 28, 29일 FOMC 회의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시장이 예의주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사실 되게 미비하게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이런 시장 방향성대로 이제 움직임이 더 증폭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종합 주가지수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2,500 구간의 지금 상단, 그 구간에서 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런 구간에 빠지게 되면 뭐 쌍봉을 맞건 쓰리봉을 맞건 해서 내려오는 구간이 연출돼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지형 캔들로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고점에 대한 매물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정책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쉼은 일단은 괜찮다,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일 뿐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시장 안에서 그럼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시장 열어놓고 보면 최근 뭐 가는 쪽만 가요. 오늘도 그렇죠. 전력설비, 전력기기 네. 너무나 좋고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고가권에서 챙겨야 될 때가 아닐까 질문을 계속 드렸었는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전력 설비, 변압기 이런 거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보면 또 가요. 제 말이 또. 네. 막. 근데 아직도 아니다. 아직도 아니다. 네. 아직도 이런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는 그럼요. 관점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선주, 뭐 변압기, 전력기기, 전력설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이 안에서 어떤 쪽을 바라보세요? 오늘 많이 갔던 걸 보면 사실 이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HBM, 유리기판, 해저 케이블 뭐 이런 것들로 좀 개별 이슈가 있긴 한데, 변압기 쪽도 많이 갔고 전선 쪽도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제 앵커님이 질문이 오늘 변압기냐 전선이냐 이렇게 딱 두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했죠. 자, 인프라 투자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투자는요, 생활 기반의 이런 형성되어 있는 구조물,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그리고 산업 기반의 뭐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 투자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 구조물에 전선이 안 들어간다? 변압기가 안 들어간다? 이렇다면 이 구조물, 뭐 항만, 철도, 도로 이런 거에 가로등이 없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전선은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선에 대한 이슈는 지금 뭐 개별 이슈들도 뜨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슈도 뜨고 그렇지만, 인프라 투자 소식이 있다면 전선은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 글로벌 빅데이터, 자체 인터넷 맛 구축, 이런 이슈로도 전선이 또 갈 수 있다는 거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아무래도 지금 AI에 대한 부분 섹터들이 많이 지금 가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전선이 또 어마무시하게 필요한 산업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에 대한 이슈는 AI와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하고도 맞물려 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가 이제 나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휴머노이드가 나올 때까지도 AI에 대한 이슈하고 로봇에 대한 이슈는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선에 대한 이슈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주 아무래도 또 LA 산불 사태가 또 크다 그쵸, 보니까 맞아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거라고 그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선주 쪽으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모아질 것 같은데 그럼 전선주 내에서 보시는 종목 있으시다면요? 제가 다 잘 가서요. 엊그저께 말했던 종목이 네. LS 마린 솔루션이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 종목도 사실은 탑픽으로 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선주들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가서 근데 어떤 게 탑픽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오늘 가장 센 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차트 보면 종목들 하나씩 그냥 볼게요. 왜냐하면은 너무 종목들이 많이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갔어요. 그럼 일단 LS 마린 솔루션부터 봐주세요. 네, 맞아요. 우리 그거 김재경 먼저. 마스터님의 탑픽이었었고요. 그쵸. 오늘 장에서 6%갭 띄워서 상승 출발했었고 네. 16% 그쵸. 19,700원을 찍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당시에 제가 말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LS 마린 솔루션은 이렇게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저 케이블의 유지 보수만으로도 몇백억의 수익을 올리는 종목이다. 그리고 메타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4만 킬로죠. 4만 킬로의 이런 광 케이블을 설치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자리가 제가 이 방송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이평선이 여러분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개월간의 종가 평균 121선입니다. 그러면 121선 아래에서 이런 중요한 재료, 테마, 호재가 있다면 최소한 터치는 한다 그랬는데 제가 추천하고 나서 중기선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왔고 거기서 약간 매물이 초래가 눌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굉장히 센 흐름으로 돌파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제가 말했던 날이 이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1%나 또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됐고 역시나 지금 제가 121선을 지지를 해야 된다. 많이 가는 것들은 121선 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 말씀드렸는데 견고하게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수요일 날 지지하고 목요일 날 상승하고 오늘 빵 재료가 나오면서 16%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121선 라인을 다시 한번 하향으로 내려갈까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야말로 다시 한번 121선의 힘을 타고 우상향하면서 전 고점도 탈환할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 그때 말씀 주셨을 때 사셨다면 지금 꽤나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요. 수익 보고 계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원전주의 뷰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 전선주 말했을 때 원전까지 같이 살펴봤었는데 원전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원전. 우진엔텍 그쵸. 짚어주셨잖아요. 맞아요.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AS 겸 원전주 리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또 한 번의 호재가 전해지면서 지금 우진엔텍이요. 4%가량의 상승이고 장중에 16% 오늘 네. 개장 직후 올랐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에 대한 리스크가 뭐였냐면 지금 미국의 기업이죠. 웨이스팅하우스가 계속 이 딴지를 걸어요. 괴롭혀요 계속. 기술을 물론 이전해 준 거는 고맙지만 기술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는 거에 대한 딴지를 엄청나게 걸었습니다. 계속 소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 이제 그런 정부에서 해외 순방을 나갈 때마다 원전에 대한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많이 잘하면서 수주를 많이 따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딴지를 걸면서 계속 소송에 대한 거를 언급하다 보니까 종목이 너무 못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미국과의 원전 협력 그러면서 같이 가자는 것 때문에 제가 저번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렇다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에 대한 거를 취하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한번 했었고 취하게 되면 원전준 한번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네. 이래서 원전에 대한 리스크는 앞으로 물론 지금 원전에 대한 수주를 더 많이 하고 해야지 올라가겠지만 네. 지금 가장 커다란 걸림돌인 이건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수출하게 되면은 딴지 안 걸고 이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 물론 웨이팅하우스와의 그런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는 비밀 공개 유지 때문에 발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합의를 좀 했다고 가정하고 수익에 대한 부분도 한국에 있는 기업들, 수주한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원전주 내에서 여전히 1등으로 보시는 건 우진엔텍이에요? 제가 오늘 보니까요. 네. 오늘은 이제 서전 기전이나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했던 종목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오늘 많이 갔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저번에 봤던 종목들 한번 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봤던 종목들이 첫 번째가 BHI라는 종목을 봤어요. 근데 BHI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 가장 많이 말했던 게 뭐냐면 정고점에 임박한 종목은 신고가를 분명히 찍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BHI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이 8.28%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한 번만 터지더라도 지금 BHI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신고가까지는 BHI는 조금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무거운 종목의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정고점에 대한 부분의 매물을 한 번은 터치하고 소화하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정고점에 대한 매물이 네. 22,800원, 지금 6.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는 원전에 대한 이슈 플러스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점 돌파 노려보자. 그리고 하나 더 아직 있어요? 아니 지금 몇 개 더 있는데요. 네, 네. 봐주세요. 일단 다. 우진엔텍 한번 또 갈게요. 자, 우진엔텍은 작년 10월 29일 날 지금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대한 이런 매물대. 자, 이 구간에 대한 매물대가 여기인데 여기를 좀 선으로 자, 동그라미를 좀 제가 진하게 칠해 드릴게요. 여기 동그라미를 칠하면 더 잘 보이니까. 자, 검정색. 네. 이렇게 하면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전 고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최근에 원전 이슈 나왔을 때 19% 갔고 오늘도 16% 갔던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지금 추세를 가고 있다는 건 정고점에 대한 모든 지금 섹터 종목이 다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원전에 대한 부분을 버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정고점에 대한 것까지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정고점이 물론 16% 가장 좀 멀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정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오늘 음봉으로 내리꽂는 거기 때문에 아까 먼저 말했던 차라리 그 정고점이 얼마 안 남았던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주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 돌파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얼마 남지 않은 이 룸을 계속해서 좀 욕심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지금 자리는 조선주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어제 조선주 이야기 김재경 마스터와 많이 했었는데 네. 어제도 좀 쉬나 싶더니 말아 올렸었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하나오션이 사실 신고가 또 갈아치우고 네. 지금은 위아래로 흔들리거든요. 맞아요. 조선주 오늘이 지금 신고가, 네. 딱 챙길 때인지 아니면 더 끌고 가볼까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 본인의 이런 심리라든지 네. 마음가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지금 사실 조선은 예. 지금 수주 소식 들은 적 있나요? 수주 소식이야 사실 뭐 작년에 엄청 많았었고 네. 지금 수주 올해. 잔고가 굉장히 많을 네네네. 뿐이지 수주 없죠. 소식은 아직 아직이죠. 없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지금 미국에서 뭐 군사 이거 MRO 지금 유지 보수 뭐 수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도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랑 같이 협업을 할 거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같이 이렇게 수주를 했다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선주는 물론 지금 갖고 가시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고점에서의 이런 만약에 이게 진짜 끝물이라면은 벌써 매물이 출회가 됐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매물이 출회가 된 게 아니에요, 아직은. 왜냐하면 고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줄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유지 보수를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수륙 양용함을 지금 32대가 있는데 거기서 16척이 훈련을 할 수 없는, 훈련을 참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하니까 이 유지 보수에 대한 이런 수주 소식이 좀 앞으로 빨리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런
그런 수주에 대한 캐파가 우방국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조선은 지금 기대감으로 작년에 수주 소식, 올해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냈지만 이제부터는 수주 소식으로 한 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금 흐름이 살짝 눌림을 줄 수는 있지만 네. 지금이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날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다음 주 초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다 보니 일단은 그럼 끌고 가자가 답이신 거죠? 그렇죠. 아직은 지금 고점에서 이제 차트 보면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아직은 고점에 대한 매물이 나오진 않고 있고 지금 양자암호 컴퓨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고점에서 나오는 물량들 그리고 지금 많이 급락을 했던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 악재도 나왔고요. 그래서 조금은 끝일 수 있다고 했지만 조선은 고점에서 지금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보유자들도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을 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봐주세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을 먼저 볼게요. 어저께도 지금 빠지는 듯 했지만 역시 대장주의 위험으로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도 제가 이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고점에서 매물 나왔나요? 물량 나왔습니까? 어저께 대비해서도 68% 지금 줄어들었죠. 가장 고점을 만들었던 15일의 거래량 대비 어저께도 줄어들고 오늘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사실 고점에서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준다는 거는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만약에 서로 간에 배신을 하고 투매가 나오면 물론 끝이겠지만 지금 안 나오면서 도정의 캔들로 힘의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물량을 쥐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물량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이슈가 또 수주 소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뻗어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고 지금 가장 최근에 신고가를 냈던 47,000원 구간이 고점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 구간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간값을 드리면 4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유자 영역이긴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만약에 47,000원까지 눌림을 주고 빠진다고 하면 47,000원의 물량을 조금은 줄이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오션 봐주셨고요. 네. 아, 지금 자리는 이제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좀 더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47,0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챙김도 가능하다. 하나 이렇게 엔진 하나 더 볼까요? 살펴주시면 되겠고 한화 엔진으로 엔진, 50% 이상의 수익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거 두 개 같이 줬거든요. 네. 이게 둘이 같이 갈 거라 봤는데 지금 흐름이 하나 엔진이 조금 약하죠. 근데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LNG 선에 대한 이런 수주 소식이나 이런 조선주에 많은데 엔진에 대한 부분의 매출이 80% 이상이 기업입니다. 그리고요. 원래는 조선 이 섹터들이 사실은 중국에 많이 뺏겼었는데 이 엔진 관련된 것만으로는 중국의 조선에도 이 종목의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조선도 지금 이 엔진이 들어가고요. 중국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엔진은 지금 양쪽으로 수주를 많이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LNG 소식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또 압박하며 제재를 하다 보니까 LNG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LNG 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LNG에 대한 선에 대한 수주 소식이 또 앞으로 많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또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환경 선박 엔진에 대한 것도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차트 보시겠습니다. 고점에서 마찬가지로 고가 놀이를 하는 구간에서 아직까지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 어저께는 약간 투매인가 했지만 거래량은 좀 늘었어요. 그렇지만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오늘 어저께 거래량 대비 14.5%밖에 안 빠졌습니다. 지금 거래량 양이 14.5%밖에 출회가 안 됐다는 것은 위에서 그래도 지금 조선에 대한 힘을 믿고 기다리는 누군가의 물량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역시나 조선에 대한 이슈
수주 소식이 있을 때까지는 같이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한화엔진 점검 받아봤습니다.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일주일이 아니라 D-3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그 안에 서 있는 종목들은 어떤 대응이 맞을지 궁금하고 일단 그 중심에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늘은 맞아요.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어제 강력하게 날아올랐다 보니 드디어 상승의 신호탄일까 싶었었는데 그럼 네. 오늘 자리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이 방송에서 첫날 추천했던 종목 중에 재건주가 있잖아요. 서암기계공업. 네, 제가 어때요? 그때 그걸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재건주는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에 필요한 자금이 1,200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건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스물스물 나왔다면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조금 확실한 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김 한 번으로도 이런 재건주들은 굉장히 세게 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 지금 그러면 제가 추천했던 종목만 하나 볼까요? 네, 서암기계공업 오늘은 그렇게 강력한 시세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시림도 있고 또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서암기계공업을 추천했던 이유는 뭐냐면 현재 자리에서 주가의 흐름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횡보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자, 언제부터 횡보했냐면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12월 13일부터 횡보를 하고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근데 횡보하면서 좋은 건 뭐냐면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122평선에 지금 붙기 직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재건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이 종목은 슈팅 나오면서 121선을 그냥 슈팅으로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드렸고 제가 볼 때는 다음 방송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잖아요. 네. 슈팅 나오고 나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좀 AS 제대로 기분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암기계공업 그럼 지금 자리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 네, 사인 지금 받아본 매수하셔도 걸로 됩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는 지금 설정은 좀 무의미하죠. 그 당시에 제가 목표 주가를 드린 가격이 지금 혹시 자막 나오나요? 그 당시에? 네. 네, 서암기계공업 혹시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오지 않더라도 네, 저는 4,800원은 볼 거니까요. 4,800원 전 고점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 종목은 가져가 보자. 그리고 슈팅이 한번 나오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고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몇 프로냐면 19.9%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나 20%만 한번 가면 충분히 지금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00원 언저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4,800원. 4,800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 AS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오늘 업앤다운 이 시간에 우리 김재경 마스터의 픽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갖고 온 종목은요. 제가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앞으로의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네. 재료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목들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또 봐요. 그만큼 세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전에 말했던 나노팀이거든요. 네. 나노팀은 분명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주셨죠? 예, 조금 빠져도 아니요. 첫날 드렸어요. 첫날. 근데 조금 빠져도 아름다운 조종이니까 여러분들 절대 불안하지 마시고 일단은 셀바스 헬스케어를 이제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인공지능 AI 의료 진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요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많이 밀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군 자체에 대한 이슈가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분명히 의료용 AI 진단,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은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트라 사이트라고 하는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 미국에서 지금 FDA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은 이미 인정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울트라 사이트와 함께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이 사업이 일반 의료용 AI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디바이스만으로도 병원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간편하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의료용 AI는 고정으로 본다면 이건 이동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27년까지
이 시장의 캐파가 2,857억 달러라고 보니까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이유가 한 번만 나오면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설명드릴게요. 차트 보시죠. 자, 차트 보시면은 이 종목이 예전에 움직였을 때가 28%, 24% 상한가도 가고요. 그리고 29% 상한가죠. 이것도 찍고 오고 22%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한 번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121선 라인이 지금 견고하게 내려와서 돌파하기 직전이 아니고 더 좋은 자리입니다. 현재 자리는 완만하게 흐름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추세를 돌리는, 머리를 또 빼꼼히 든 121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매물을 돌파하기가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전에 매물대들을 돌파했던 이런 구간들이 많았다는 거는 다시 한번 넘어가면 이번에야말로 121선을 돌파 안착까지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분이 한번 입김을 할 때까지는 일단 의료용 AI, 셀바스 헬스케어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대응은요, 목표가는 상단 전고점 넘어가는 6,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그 전저점 하단인 3,4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가 한 4,300원 선인데요. 목표가 6,000원으로 바라보면서 손절가 3,400원 놓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